법무부 장관을 패싱한 감찰 지시. 법무부 장관도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라는 것으로 전해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이화영 재판에서 퇴정을 한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는데 법무부 장관을 패싱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화영 재판은 대통령의 재판과 혐의와 맞물려 있어서 이해 충돌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부터 볼까요? 대통령이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자 이화영 변호사들이 검사들을 고발했습니다. 법정 모욕죄로, 직무유기죄로 국수본에 검사를 고발한 겁니다. 검사 순환 시대. 고발장,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유기, 재판 방해 목적으로 소동, 법정을 모욕했다. 법정을 모욕했다, 소동 얘기하니까 예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때 배우자께서 법정에서 이 고성을 질렀던 사건도 생각을 나는데 지금은 공수가 바뀌었군요. 자, 이화영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죠. 피고발인들인 공판 관여 검사들 4명은 교도관 등 증인 42명을 재판부가 대부분 채택하여 주지 않았다면서 돌연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법정에서 읽은 후 일방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수사 당시 수원지검에 출정한 교도관들을 상대로 하여 제대로 된 진술조서 하나 받지 않은 채 기소한 잘못을 덮기 위하여 이토록 많은 교도관 증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 절차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중대한 모욕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범죄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대통령, 여당이 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한 진영에서 같은 편인 것 같은 모양새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본인과 무관치 않은 재판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내리자 검사들 내부에서 공개 반발이 나왔습니다. 2플러스 망이에요. 공봉숙 서울고검검사. 기피 신청 정당했는지는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 대통령이 신속 감찰 명할 정도의 사안이 되느냐. 서현욱 부산고검검사. 이화영 위증 관련 수사 기소 담당이에요. 주요 증인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다. 술 샀다고 지목된 쌍방울 직원만 채택했다.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당 재판부의 편파성에 대해서 강하게 수사검사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제쳐두고 단순히 법정에서 퇴정했다고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 검사 내부에서 이렇게 공개 반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교수님, 검사 입장에서는 검사들이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지금 밝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저짝에서 자꾸 술 사주고 연어 사주고 회유했지 하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우리 그런 거 없다를 밝혀야 되는 일종의 재판 아닙니까? 그래서 두루 검찰에서 직접 조사했던 증인들을 다 법정에서 들어서 국민들 앞에 뭐가 진실인지 한번 좀 증인 채택해달라. 그런데 재판부가 굉장히 편파적인 증인 채택을 했다. 이게 지금 검찰 측 주장인데 대통령이 문제 삼고 있는 건 근데 왜 퇴정하냐. 감찰하라.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잘 하고 오시면서 이걸 직접 지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 순방의 성과에도 아랑곳 없이 오자마자 이런 일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하면서 감찰과 수사까지 지시를 했어요. 네네. 정말 수사받을 사항인지도 모르겠고 감찰받을 사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섰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왜 이러지? 뭐가 쫄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캥기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대통령이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했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운표 빼고 이것만 들어보시면 됩니다. 정말 저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다. 그러니까 감찰하고 수사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행위에 대한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다.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다. 이것만 따놓고 이야기하면 맞는 말씀. 맞는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따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바로 얼마 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일방통행시켜서 끌어내고 불러오고 모욕을 주고 망신 주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장 국정감사 가서 막 겁박하고 또 대법관들 앉아있는 법대에 올라가서 폼 잡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또 정청래 대표께서 이 조기현 판사를 비롯해가지고 지기현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막 협박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반사다 반사.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 대통령께서는 그때 그러한 법관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않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 이화영 재판에 관련돼 가지고 검사들이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걸 그걸 했다고 해서 수사하고 감찰을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도 법관에 대한 모독은 이 헌정 질서와 사법 질서 해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정말 이걸 다시 한번 이 민주당과 대통령께 반사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더 웃긴 건 저 이화영 변호인들입니다. 변호인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똑같이 반사가 돼요. 정말 저도 황당했는데 저분들이 직무유기 또는 법정 모독 행위로 고발했다고 하는데 네. 공소를 진행해야 될 검사가 공소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따옴표만 놓고 봅시다. 바로 얼마 전에 항소 포기한 거. 검찰이 공소를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예, 맞습니다. 공소를 진행하지 않고 항소 포기해서 한 8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7천억 원의 이익을 냈던 사람들을 확정해줬지 않습니까? 수익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을 고발한 변호인들은 어떤 논리로 답변을 할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진행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항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던 그것도 대장동 사건에서 포기했던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잣대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정말 대통령도 그렇고 이화영 측 변호인도 그렇고 저는 너무나 아전인수격 적반하장격의 저는 이중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대통령의 선택적 감찰 지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내로남불 논란 그리고 박정호 의원님 왜 이 대통령과 여당이 자꾸 대장동 이화영 이런 사람들 편을 드느냐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야당의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렇게 대통령의 감찰 지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 반응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기소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 신청, 지연 신청에 대해서가 5,800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 8건만 이게 인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이 그렇죠. 이것들이 사실은 64명을 신청했는데 58명을 채택 안 하고 6명만 채택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42명이 다 거기에 있던 그 구치소에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건가요? 이것이 사실은 그런 거 안 했다고만 증명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거꾸로 해서 있었다를 증명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되고 또 대통령의 감찰에 대한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김근식 실장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다른 각도를 얘기를 하면 추미애 대표가 뭐 조희대 사법 대법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은 삼권 분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검사에 대한 문제들은 검사는 행정부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행정부 안에 있는 검사들이 제대로 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의 감찰 지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게 수사 단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재판에 대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수사에 대해서 개입했다 이런 것들 그렇게 볼 수가 없고요. 이건 유례없게 그렇게 해서 법원에 대해서 증인을 신청했는데 하나도 많이 안 받아들였다 그래서 4명이 동시에 퇴장하는 건 여태까지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들의 어떤 법정 퇴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자기 본인이 이 맡은 일에 대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그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건 사법부는 도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검찰은 행정부 소속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지시한 것이고 그러니까 왜 일을 제대로 안 하느냐 있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게 자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예 증인을 신청 안 해줬다고 해서 그거를 거부하고 나가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검찰이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직무 태만이다 이런 것들로 보여져서 감찰을 지시한 거죠. 네, 이화영 수사검사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참담하다라는 입장을 올렸습니다. 박상윤 검사예요. 연어 수파티 회유 의혹 당사자.
2023년 5월 17일 조사 참여했던 검사, 변호인, 술 마셨다는 피의자, 참여했던 교도관들 전원 증인이 기각됐다. 아, 저런 사람들은 좀 핵심적인 사람들 아닌가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배제하고 뭘 어떻게 재판을 하겠다는 거냐. 시스템 붕괴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참담하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박세훈 검사에 따르면 그때 술 파티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지목한 날짜에 참여했던 검사, 변호인, 피의자, 교도관을 전원 증인 기각했다. 지난 9월 이런 공방도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던데 본인은 끝내 아니라 이겁니까? 네, 수차례 아니라고 했고 수사도 그러면은- 받았고요. 네, 재판도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17일경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지금 법무부는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 날짜가 도대체 몇 번이 바뀌었습니까? 자, 만약에 그러니까 5월 17일이 아니면 또 어쨌든 날짜가 바뀌고 5월 계속 17일은 그때 옮기듯이 5월 되는 17일은 겁니까? 분명한 걸로 보여져요. 전혀 아니고요. 예, 만약에 좋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박성영 증인 그렇게 항변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논란. 자, 일단 양 변호사님 의견 듣고 우리 주진우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퇴정하는 것, 그 행위를 두고서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검사가 기피 신청을 하고 물론 재판부의 진행이 뭐 검사도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피고인 측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 그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뭐 기피 신청 같은 걸 제도를 둔 건데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는 건 좋은데 기피 신청을 하고 그러자마자 마치 항의 표시로 집단적으로 바로 재판장이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퇴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 재판 중간에 재판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고요. 만약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서 검사가 아닌 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런 식으로 뭐 피고인이 나 재판장 진행 마음에 안 들 테니까 나 더 이상 못 있겠다라고 재판 중간에 나간다? 그건 구속 사유입니다. 네. 재판장이 바로 뭐 구속할 수도 있고요. 뭐 법정 모독으로 감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검사들이 저렇게 저는 위세를 부리고 집단적으로 항명 표시를 했다는 거는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이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 항명 사태라든가 얼마 전에 있었던 뭐 검사장들의 연판을 돌려가지고 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뭐 집단적인 정치적 이의를 제기한 거라든가 저는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저는 이번 행동으로 다시 한번 검사, 뭐 모든 검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일선에서 묵묵히 범죄를 해결하고 계시는 그런 존경받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 정치 검사들이 정말 제3의 정치 집단으로 지금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자,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님, 일단은 요 퇴정 행동에 대해서 네. 뭐 그래도 되는 거냐? 지금 이게 사실은 대통령과 여권의 인식이에요. 근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재판이 정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제 재판 절차가 정지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재판부의 이례적인 증인 신청 기각에 대해서 그 신청서를 내면서 바로 나온 것이어서 사실은 이게 감찰 사안이냐 수사 사안이냐라고 했을 때 법조계에서 이것 가지고 수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재판부 기피 신청 부분도 이게 완전히 내로남불인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던 시절에 피고인 입장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재판을 질질 끄는 도구로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아무런 동기나 이유 없이 뭐 공범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예단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이유로 해서 계속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 선고가 원래 1년에 나야 되는 게 2년 2개월씩 걸리면서 결국은 지금 대통령 당선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매우 이상하고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관여하는 거 국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더더군다나 이 공범 관련된 사건인데 너무 입장이 빨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퇴정 관련된 속보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감찰 지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적 간극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공범 사건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딱 직관적으로 들고요. 네. 대장동 항소 포기 몰랐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공범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사건을 몰랐겠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이 재판의 본질을 보면 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800만 불 그 북한에 보내는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실을 다 보고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도 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조서도 썼어요. 근데 갑자기 그 진술을 뭔가 번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번복하는 이유가 궁색하니까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는지 여부를 제가 그 국정감사 때도 직접 증인으로서 물어봤어요. 이재명 씨한테. 그랬더니 연어 술 파티가 딱 한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날짜가 계속 바뀌는데 결국 5월 17일에 연어 술 파티가 있었고 연어랑 술을 얻어먹은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모함하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연어 한 번 얻어먹었다라고 해서 자기가 모셨던 경기도지사를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이 모함한다는 것도 믿기 어려울 뿐더러요. 그러면은 이 재판에서 그 사실을 좀 알아보려면 5월 17일 당일에 있었던 검사, 변호사 또 그 당시 교도관들 다 불러보면 너무 명백하거든요. 예. 여러 명이 술 먹는데 목격자가 수십 명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재판부가 저는 정말 놀란 것이 이걸 다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 어떤 특정 날짜에 그 술을 먹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심지어 이 당시 변호인은 설주환 변호사였습니다. 계속 조사 받는 동안 예. 바로 이하영 옆에서 앉아 있었어요. 설주환 변호사가 계속 있었다. 네. 5월 17일에도. 네. 그게 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입회자가 기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설주환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물어보면 되겠군요. 그럼요. 지금 설주환 변호사는 언론 보도에 보면 어떻습니까? 연어 술 파티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해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진술을 못 믿겠으면 법정에서 선서하게 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재판부가 채택을 안 했어요? 재판부가 그걸 빼버린 겁니다. 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많은 교도관들도 빼버렸죠. 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도 빼버렸죠. 그럼 뭘 가지고 재판을 하겠다는 거죠? 저 재판부가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재판 정지했던 그 재판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재판이라는 게 공정하게 보여야 되고 또 형사 재판의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있잖아요. 네. 판사는 그 증거가 제출되기 전에는 기록도 못 보는 상태예요. 근데 뭘 근거로 검사들이 입증을 하기 위해서 60몇 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다 줄기각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검사들 재판부 기피 신청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법조인이 보더라도 이건 할 만하다. 네, 5월 17일 그 날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한 명도 안 불러보고 5월 17일 그 날짜에 있었던 일을 복원해서 재판하겠다? 이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도 상급심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이화영 측은 이 연어 술 파티의 날짜를 계속 바꿔왔습니다. 처음에는 6월 30일, 그다음에 7월 3일, 이번에는 이제 5월 17일이다라고 날짜를 계속해서 바꾼 건데, 그렇군요. 설주환 변호사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합니다.